콘텐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성대 양옥수입니다. 콘텐츠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다음 4가지 목차로 전개하였습니다. 프로덕트를 성공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콘텐츠 기획이란 무엇인가? 프로젝트 관리란? 애자일 문화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품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의 세계관, 제품의 정체성을 가지는 비전과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의 질 개선을 하고 고객 경험과 만족을 향상시키고 개인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사용자 가치와 경쟁사와 차별화된 전략 수립,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용자 가치와 수익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사업 수익을 낼 것인지를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진심의 수익 구조나 사용자 측면의 사용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비전을 중심으로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의 가치, 생산자의 사업 수행의 균형을 가지고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상품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품의 아이디어의 출발은 과거에 있는 거, 반복하는 거, 익숙함에 있는 과거에서 없는 것을 새롭게 생성하고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사용에 개편하여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의식주와 연관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Y라는 기획과 What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여 How라는 어떻게 실행으로 현재 직면한 불편함을 발견하여 미래의 혁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프로덕트 성공을 위한 비전 실현, 사용자 가치 향상, 사업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프로덕트를 성공하였습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MS사, 구글사, 페이스북, 국내에서는 삼성 모바일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기획력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력은 조직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즉 스토리텔링의 능력이라 하며 아이디어, 제품을 착수, 계획, 실행, 종료, 운영 단계마다 이해관계자에게 조직, 계획, 설득, 발표하며 아이디어, 제품을 진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콘텐츠 기획을 위해서는 프로덕트 관리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덕트는 B2C, B2B, G2B 시장에서 개인 또는 집단에서 가치를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며 프로덕트 매니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적합한 제품을 정의하며 개발 조직은 그렇게 정의된 제품을 실제로 잘 구현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가 가장 적합한 제품을 정의한다는 것은 여러 제품, 아이디어 중 어떤 아이디어가 시장, 고객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지, 타겟 시장은 어디인지, 시장의 규모가 충분한지,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우위가 있는지, 제품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등을 비즈니스, 기술, UX, 고객을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프로덕트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제품, 시장, 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제품 시장 적합성 PMF에 대하여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사용하고 재구매하거나 추천할 정도로 만족하는 단계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장 조사 또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문제점 파악하여 제품에 대한 적합성 제시함으로써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제한과 기꺼이 제품이 고객에게 비용적으로 효율적으로 부분을 제시하고 경쟁사와 차별화한 제품에 공급하며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제품, 즉 성공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드, 페일 프로덕트란 애초에 시장의 니즈를 검증하지 않고 고객과 대하지 않으며 채널을 조기에 자주 테스트하지 않고 제품에만 집중하며 기능 출시를 말치, 발전 또는 성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 즉 PMF 단계를 정의하면 아이디어, 요구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정리하여 비즈니스 모델링, 시장 검증을 통하여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 디스커버 단계이며 제품 개발 및 고객 유치와 MVP 개발, 시장 테스트 및 피드백하는 제품 개발 및 테스팅하여 PMF를 달성하여 마케팅, 세일즈, 운영 등을 확장하는 성장을 추구합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 PMF에서 고객의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판매하고 있나요? 고객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해서 고객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고객이 해결하는 문제에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 고객이 진정으로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의 검증을 통해 채널, 가치 제한, 수익 창출 측면으로 고객과 밀접하게 접근하여 문제 정의하는 디스커버라 합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 PMF에서 제품 개발 및 테스팅한 단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제품의 첫 출시 버전에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다. 완전한 비전을 반영하는 전체를 만들려고 하지 말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고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심을 파악하고 고객이 그 중요한 핵심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제품을 만든다. 고객이 가능한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자 흐름을 단순화하는 것이고 가장 작은 제품 MVP를 준비했다면 바로 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개발과 병행하여 사전에 다양한 채널을 자주 테스트, 또 비용 효과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즉, 고객을 분석하여 제품을 분석하는 겁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 PMF에서 제품 개발 및 테스팅한 단계에는 최소한 3회에서 5회 반복적으로 진행한 후에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안착하고 고객이 제품을 반복 사용하거나 자발적으로 추천이 일어납니다.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선 몇 가지의 분석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외부 분석을 통하여 내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3C, 스왑, STP 중에서는 포지셔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또한 4P 전략, 4C 전략 이렇게 하여 서비스 마케팅 전략 기획이 진행하겠습니다. 환경 분석을 위해 3C 분석입니다. 기업 내부 환경, 가업 환경,
제약 환경, 공급자, 클라이언트, 경쟁사, 소비자 등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사항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분석, 경쟁사 분석, 자사 분석, 수합 분석 이런 흐름대로 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력 및 시너지 효과 분석을 한 후 목표 수립하는 것이 3C 분석입니다. 3C 분석에 필요한 소비자, 경쟁사, 자사, 화면의 예와 같이 분석 요소와 분석 내용을 사례로 제시합니다. 소비자 분석 시 소비자의 특성 형태를 분석 요소로 하고 나이, 성별, 소득 수준, 직업, 라이프 스타일, 취향, 왜 이용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를 먼저 분석합니다. 3C 분석 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전개됩니다. 욕구 발생하고 이용 동기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인 문제인식 단계. 문제인식 단계가 끝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탐색 단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대안평가인 대안평가 단계, 대안평가 후 최상의 서비스나 브랜드 이용 결정하는 이용 결정 및 이용 단계, 또 이용 후 소비자 행동과 같은 이런 프로세스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3C 분석 후 개인, 조직, 기업 등이 내부,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법인 수합 분석이라 합니다. 수합 분석은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니고 강점을 활용하여 약점을 개선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험에 대응하여 전략 수립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정의하는 강점, 내부에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의하는 약점, 외부 환경에서 긍정적인 요인의 기회, 외부 환경에서 부정적인 요인의 취약점, 내부 외부 환경, 긍정, 부정, 요인을 발견하여 전략 수립하는 분석 기법이 수합 기법이 되겠습니다. 수합 분석의 내부 외부 환경, 긍정, 부정적인 요인을 기반으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프리미엄 이미지,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 다양한 메뉴와 매장 경험이 강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가 정책으로 가격에 민감, 고객 유치의 어려움, 일부 국가의 문화적인 거부감이 약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죠. 또한 커피 시장의 지속 성장, 비대면 주문 시스템, 웹이라 키오스크 등 확산, 건강음료 시장 확대를 기회로 잡고 있고 또한 지역 커피 브랜드와 경쟁 심화, 원두 가격 상승, 공급망의 이슈, ESG의 요구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이런 부분은 취약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합 분석을 통해 우리는 강점인 브랜드와 충성 고객의 기반을 활용해 건강음료 등 새로운 메뉴를 도입하고 기회의 요인인 비대면 주문 시스템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합 분석 후 STP 전략을 수립합니다. S는 세그멘테이션으로 시장 세분화 변수를 파악하고 각 세분 시장 프로파일 개발 및 지리적, 인구 토계적, 심리 형태, 구매 행동별 기준 등으로 세분화 의미하고 또한 T는 타겟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세부 시장의 매력도를 분석, 목표 시장을 선정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으로 P는 포지셔닝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으로 각 세부 시장별 가능 포지션 컨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TP 중 포지셔닝 전략 유형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포지셔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작성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본래 가진 특성,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여하는 개인적인 가치나 의미 있는 속성, 편익,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제시하는 상황,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포커스, 즉 특정 사용자 집단을 목표로 브랜드를 정의하는 제품 사용자, 경쟁 브랜드나 제품 경쟁과 비교를 통해 우위를 점하는 포지셔닝 경쟁 전략, 남들이 인식하거나 선점하지 못한 틈새 시장인 시장의 니즈 전략 등이 되겠습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밸류 매트릭스 분석을 바탕으로 경쟁사와 차별할 수 있는 서비스 포지셔닝을 선정 사례입니다. 커피 시장을 예로 가로는 가성비를 나타내는 거고 고급으로는 세로는 커피 중심 그리고 푸드, 디저트 중심으로 하는 밸류 매트릭스화 하였습니다. STP 전략 수립위에는 프로덕트, 제품, 프라이스,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프로모션, 촉진 이 네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목표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4P 전략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 서비스의 개발, 관리는 프로덕트, 제품,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에 대한 설정 및 할인, 지불 방법을 관리하는 가격,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 채널과 경로를 결정하는 프라이스 유통, 제품 인지도의 향상과 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정의하는 프로모션, 촉진, 이 네 가지 요소의 영어의 첫 자의 기준으로 해서 4P라고 합니다. 4P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을 글로벌사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정의하는 프로덕트, 제품으로서는 고품질 커피, 시즌별에 대한 메뉴, 경험 기반에 대한 서비스, 머천다이즈에 대한 MD 상품이며 소비자가 지불할 가격, 설정 및 할인, 지불 방법을 관리하는 프라이스, 가격으로서는 고가 정책, 프리미엄 커피 가격, 멤버십 할인,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 채널과 경로를 결정하는 플레이스 유통, 전국 주요 위치 매장,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웹 주문 등을 표현하였으며 제품 인지도 향상과 구매 유도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정의하는 프로모션, 촉진은 SNS 마케팅, 시즌 프로모션,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글로벌사의 나이키 사례를 4P 전략으로 수립하는 사례입니다. 이전의 사례와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4P 전략 중 수립 후 4C 전략을 수립합니다. 4C 전략은 소비자, 비용, 편리성, 소통 이런 네 가지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 기인하여 마케팅 활동입니다. 소비자는 고객의 니즈와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접근이고 비용은 고객이 지불하는 모든 비용, 즉 시간, 노력을 포함합니다. 또한 편리성은 고객이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소통은 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정의합니다. 4P와 동일한 방식으로 4C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고객의 니즈와 문제를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으로 고객의 취향,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음료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기능 제공, 비용은 고객이 지불하는 모든 비용, 시간, 노력, 다소 높은 가격이지만 공간 경험과 와이파이 콘센트 등을 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죠. 편리성은 고객이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지를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주문, 매장 위치, 다양성, 드라이브스루 등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소통으로는 고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으로 해서 SNS를 활용한 브랜드 팬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고객의 피드백 반영, 멤버십 고객 대상 메시지 소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4C 전략을 작성하였습니다. 글로벌사의 나이키 사례를 이전의 사례와 동일하게 4C 전략을 수립한 사례입니다.
네, 사피와 사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피는 제품 중심이고요. 사시는 고객 중심이다. 사피는 가격 중심이고 사시는 비용 중심이다. 사피는 장소 중심이고 사시는 편리성 중심이다. 사피는 촉심 중심이고 사시는 의사소통 중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